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홍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요, 아빠 왜 살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환장하겠더만요. 여러분이 지금 물어보면은 뭐 좀 아는 채 그냥 근사한 대답을 형용사를 섞어가면서 막 할 것 같은데, 이 딸아이가 물어보니까 제대로 일러줘야 되는데 정말 깝깝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인생에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 정답 없어요. 근데 명답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을 아주 맛있게 사는 지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클까요? 하늘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하늘이 큽니다. 내가 손바닥만 하다고 생각하면 작아요. 그리고 내가 한없이 크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만큼 큰 게 하늘이죠. 그러면 내 인생은 얼마나 근사할까요? 내 인생이 근사할 거라고, 나는 정말 인생을 재밌고 건강하고 근사하고 그리고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아주 근사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근사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재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인생을 슬쩍 비틀어야 돼요. 이제 어떻게 비트냐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건망증이 생겨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일하러 온 젊은이가 너무 열심히 하길래 제가 커피를 한 잔 타다 주면서 결혼은 했나? 그랬더니 씩 웃더니 줄에 서 주셨잖아요. 환장하겠더만요. 그래서 이걸 빨리 수습을 하려고 애들은 그랬더니 더 씩 웃더니 이름 지어 주셨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만요. 이 건망증이 나쁜 걸까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인생을 살면서 건망증을 불편할 망정 인생살이에 굉장히 유익할 때가 있어요. 살면서 잊어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잊지 않고 다 움켜쥐고 살려고 하니까 떠나는 걸 막을 재간이 없어요. 밖에 나갈 때 휴대폰을요, 구두 신으려고 거기다 놓고 구두를 신고 급하니까 그냥 나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 그러니까 짜증이 나길래 한 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휴대폰을 그 자리에다 딱 놓고 휴대폰한테, 그게 알아들을 일이 없지만은 너 거기 그냥 있어. 나 너 두고 그냥 간다? 그렇게 하고 나갔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인생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지 인생이 나를 붙잡고 늘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절에서 스님이요, 이 고뇌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스님, 큰 스님, 이 고뇌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죠? 그랬더니 큰 스님이 아무 말도 않고 그 옆에 있는 큰 나무를 붙잡고 끌어안고 막 울더래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뭐냐? 내가 붙잡고 늘어진 것이지 나무가 나를 울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세상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세상이 나를 괴롭혔는지, 내가 세상을 붙잡고 내가 괴로웠는지. 마음의 그릇 자체가 넉넉해.
근데 제발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근데요, 내가 진정 행복하고 재밌게 살려면 인연을 잘 가꿔야 돼요. 인연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좁쌀 한 개가 바람으로 쫙 날려서 땅에 떨어지는데 하필 땅에 거꾸로 꽂혀 있던 바늘 끝에 좁쌀 가운데가 탁 꽂히는 거, 이런 거 같은 게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그냥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랬죠.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같이 앉았으니까 전부 인연일까요? 아니에요. 옷깃은 가슴과 가슴 사이에 있어요. 쇄골에. 그러니까 옷깃을 스치려면 어떻게 해야죠? 안아줘야 돼요. 안아줄 만한 사람 인생에서 몇 명이나 있을까요? 꼭 몸으로 끌어안는 것만이 인연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주면 이게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생각과 마음으로 사라져요. 자, 지나가다가 남의 집 담장에 꽃이 한 송이 있어요. 꽃을 보고 아 예쁘다. 그러면 꽃이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죠? 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대 영혼의 향기에 취해서 내 인생이 참 황홀하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행복해요? 둘 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안 해요? 버릇될까 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마음이, 가슴이, 생각이 열려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두 살 먹은 조카나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다 내 따구를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조카나 그 어린 거 버릇 고치려고 팔목을 비틀어야 되겠죠? 몽둥이로 한번 때려야 되나요? 내 이놈 하고 말죠. 그건 내가 강자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걸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의 논리는 용서, 베품, 사랑, 따뜻한 눈빛, 칭찬, 이런 것들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강자 별게 아니에요. 마음이 유연해야 오래 살아요. 마음이 유연하려면 마음의 그릇 자체가 넉넉해야 돼요. 근데 이 넉넉하다는 건 그릇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의 크고 작음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슬쩍 바꾸면 돼요, 인생. 그러니까 인생을요 확 바꾸려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느냐면 그냥 슬쩍.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NUDGE, 너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팔꿈치로 슬쩍 건드려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제발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제가 이 너찌를 근사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요, 서울에 있는 명지대학을 갔더니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요. 그 화장실 안에 학생들이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청소하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청소하고 계세요. 이 낱말 앞에, 이 문장 앞에 어느 누군들 어지럽힐 수가 있겠어요? 이게 남을 바꾼 거잖아요. 근데 남을 바꾸지 말고 나부터 한번 바꿔보자고요. 여러분들 이러잖아요. 제발 먹고 놀아봤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그냥 먹고 놀려면 그냥 굶고, 그죠? 그러면 돼요. 근데 안 굶고 먹고 놀려면 이게 되냐고요. 이왕 출근하는 거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오늘 나는 나가서 아주 미친 듯이 나는 놀다 올 거야. 그럼 나가서 회사에 가서 놀아요. 내 앞에 주어진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놀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일도 잘하고 출세도 빨리 하고 인정도 훨씬 크게 받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면 한 1000번만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만년필 하나도 나한테 익숙하려면 여러 달이 걸리는데 하물며 남을 사용하는데 그게 몇 개월이 해결될까요? 81년도 인간 시장을 내놨더니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어요. 삽시에 100만 부가 팔려가지고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로 역사에 기록이 됐어요. 제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움, 질투, 시샘 이건 말도 못해요. 그게 정말 죽고 싶어요. 그런 대스타들, 재벌 총수 이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지리산 그 상서남이라는 조그만 남자, 거기 어느 스님 한 분이 몇 년째 혼자 정진을 하고 있어요. 지리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전기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아침에 같이 자고 일어났는데 먹거리를요 이만한 그릇에다 담아서 나가더니 이렇게 뿌려주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다람쥐가 와서 먹이를 물고 도망가요. 근데 스님이 계속 말을 시켜요. 잘 있었니? 별일거 없었어? 재밌었어? 심심하지 않았어? 계속 말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있다가 스님 그 말이 통해요? 그랬더니 저보고 여기 와서 1년만 살아보래요. 말이 통한대요. 혼자 아무도 없는데 말이 통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면 한 1000번만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한 번은 안 할까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근사한 소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평생 만년필로만 글을 써요. 지금도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만년필을 바꾸면 내 손에 익숙해져서 글씨가 이렇게 말하자면 종이를 파지 않게 술술술 넘어가려면 적어도 몇 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계속 종이에다가 그렇게 동그라미, 별표, 삼각형 별걸 다 왔다 갔다 해서 빨리 닳게 만들어요. 왜? 저들이 쓰는 서양의 좀 고급스러운 만년필은 대개 알파벳 쓰기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 우리 글자에 맞게 하려면 나한테 익숙하는데 몇 달이 걸려요. 만년필 하나도 나한테 익숙하려면 여러 달이 걸리는데 하물며 남을 사용하는데 그게 몇 개월이 해결될까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누가?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나를 바꾸면 상대가 쉽게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미운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화나면 내 몸속에서 독극물이 나와서 암세포를 양성하는 암세포 공장이 돼요. 이게 마음대로 하세요. 암세포 공장을 차리시든가 엔돌핀 공장을 차리시든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 역사상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탈랑 하나밖에 없어요. 존귀한 여러분, 오늘부터 재밌게, 신나게, 건강하게, 그리고 남도 꼭 기쁘게 해주시고 김수환 추기경님 생존에 계실 때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식사를 이렇게 모시고 하게 되는데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추기경님, 그 민주화된 얼굴로요. 성직자 되길 참 잘하셨네요. 그때 왜요 그래요? 그 민주화된 얼굴로 장가 가시기도 어려웠겠지만 장가 갔으면은 자손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인의 얼굴을 보면 세상에 그렇게 곱고 따뜻하고 멋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요 전율을 하는 낱말이 있어요. 아니 그 문장이 있어요. 아주 전율을 하는 문장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리더라. 머리에서 가슴까지 두세 뼘밖에 더 돼요. 근데 70년이 걸리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인생을, 사랑을, 자유를, 행복을, 즐거움을, 기쁨을, 행복을 머리에 두면 안 돼요. 끌어내려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슴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돈이, 명예가, 권력이, 아파트가, 자동차가, 생김새가, 부부가, 자녀가, 학력이, 인물이 이게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것에 끌려다녀요? 개처럼. 세상은 내가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러려면 내 멋에 겨워서 사세요. 서양은 나에 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남이 생각하는 나에 관심이 많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주눅이 들죠. 그죠? 자꾸 비교를 해야 돼요.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거 기가 죽으면 인생 살맛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제발 찰랑 척 좀 하세요. 여러분은 온 우주 역사상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탈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탈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 존엄하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에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은 잘난 척하고 사셔야죠. 제가요 대학 들어갈 때 사전 사패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기후기였는데 마지막에 건국대학교 국문과 20명 뽑는데 떨어졌어요. 삶은 뭐래요? 죽으려고 기차를 야간 열차를 타고 툭 가는데 기차가 옛날 기차는 느릿느릿 달렸거든요.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고생 되게 하겠더라고요. 다치기만 하면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고 간 거예요. 시골에 가서 공책을 꺼내놓고 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서가 안 끝나는 거 있죠. 죽기 싫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세상에 20명 뽑는데 제가 21등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앞에 누가 등록을 안 하니까 추가 합격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겨우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대학교에서 제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공부를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니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잘 놀다 가는 것이지 돈 벌고 일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벌고 일하는 건 잘 놀기 위해서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럼 그렇게 살까요? 못 살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릴까요? 못 살았기 때문에 애가 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호스피스를 한번 해보려고 그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조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터득한 건데요.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3가지가 있대요. 첫째, 그때 좀 베풀 걸. 베푸는 거는요, 돈, 물건 아니에요. 웃음, 칭찬 한마디, 관심, 따뜻한 사랑, 눈빛, 이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 그때 좀 참을 걸. 이건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크게 후회하는 거. 그때 정말 재밌게 좀 살다 올 걸. 아시겠습니까? 재밌게 사는 건 남이 해줄 수 없어요. 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존귀한 여러분, 오늘부터 재밌게, 신나게, 건강하게, 그리고 남도 꼭 기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먼저 기뻐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식기부 콘서트 N, 마음과 지식을 나눕니다. 그동안 많이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오늘 실제로 이렇게 직접 강연을 들으니까 더 얘기하시는 것도 와닿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 1980년대 책 보고 강연 들으니까는 인생의 그 깊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저도 삶을 갖다 좀 살고. 지식기부 콘서트엔 너무 재밌어요.